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최근에 둔촌주공 분양권이 18억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가격은 분양가 13억보다 5억 정도가 높은 건데요. 이 팩트 하나로 이젠 둔촌주공이 완벽하게 위기를 벗어나서 날개를 달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불안이 밑불처럼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나오니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선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거의 간격을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국토법 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거의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입장 차이가 커서 향후 6개월 뒤 전매 제한이 풀리는 둔촌주공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죠. 당초 둔촌주공이 분양을 마칠 즈음에 899가구 미분양이 남아 있었지만 이런 법안이 분명하게 개정될 거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결국 무순위 청약이 무려 4만 명이 넘는 수요가 따라붙게 됐고요. 46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찍게 됐죠. 그리고 지난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의 도장을 찍는 완판 100%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조합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거의 인간 승리 아닙니까? 정비사업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이 정도로 분양 성적을 냈다는 건 정말 막판 뒤집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단군 이래로 가장 최대의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가장 뒷심을 발휘했던 분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걸 끝으로 둔촌주공의 막이 내려지질 않았다는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물 건너갈 수 있겠다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무순위를 통해서 들어온 다주택자들이 피눈물의 폭풍 여파를 6개월 뒤 그대로 직격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외의 충격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최종 계약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을 피니시 라인을 안전하게 통과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순위 청약 이전에 바뀌어야 할 법을 전제로 해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작에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로 알고 진입했던 당첨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려있게 됐다는 얘기죠.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바로 실거주 의무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오늘 소위에서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분별한 갭 투자가 살아나고 역전세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논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여당 입장에선 지금 당장의 부동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할 입장이죠. 이에 반해서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쉽게 해제를 해버리면 다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과열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접촉점을 만들어내기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작에 3월에 통과를 시킬 예정이었는데 이제사 소위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계류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당장 둔촌주공이 지금 정비사업 기간 중 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건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입주 시기가 2025년 1월로 예정이 돼 있죠. 이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일단 전매 제한은 1년으로 완화가 된다 치면 올해 12월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죠. 그러나 실거주 의무 법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반드시 초소형, 원룸, 평수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반등의 조짐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간단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동의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정말 어정쩡한 상태가 극강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초소형 평수에 당첨된 투자자라면 이게 거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쇠고랑이 되는 거죠. 집을 팔 수는 있는데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낭패입니다. 당첨자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졸지에 원룸 생활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에 사인을 했지만 이후 법안 개정 상황에 따라서 대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도 문제입니다. 이건 뭐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행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8% 기준에서 일반 세율 3%대로 전환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은 고스란히 8% 정도의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 한 차례 정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워낙에 입장 차이가 커서 간극을 좁힐 만한 여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인 법안, 단기 보유 주택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이 부분도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어요.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도 거의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60%, 이걸 일반 세율 6에서 45%로 내릴 계획이었는데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둔촌주공 당첨자 중 다주택자들은 삼중고를 겪어야 할 후폭풍에 직면해 있죠.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분양권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되어버리는 삼중고에 거의 KO가 될 상황이 될 겁니다. 법안 자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막연하게 당첨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분양권 호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희희낙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둔촌주공에 진입을 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얘기는 법안 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그 반대가 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후 청약하실 때도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후폭풍이라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틈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둔촌주공이 안타깝지만 6개월 뒤 정말 아비규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터져버린 최악의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의 들이닥치듯이 둔촌주공으로 진입한 수요들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첨자들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지지부진, 계속해서 뒤로 늦춰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 같네요. 아무튼 요즘 특히 조심조심 한 발씩 움직여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